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0년간 영어교육업에서 몸담고 있고 목동에서 현재 15년간 수업도 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실까요? 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보통 학원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3시가 되면 1교시를 시작하고 1교시가 6시 되면 끝나요. 하루에 2타임씩 해서 3시, 6시, 이렇게 9시까지 수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애들만 하고 있으니까.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늦어도 9시 반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수업이 3시에 시작하는데 출근 왜 이렇게 일찍 하시는 건가요? 준비를 잘 하고 싶어서 첫 번째 그게 있고, 그리고 애들 수업 자료가 생각보다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또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자료 준비하려고 일찍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수업 자료가 끝나면 제가 교재를 좀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교재 제작하는데 거기도 시간을 또 쏟고 그러고 일찍 나오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찍 나와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씩 학부모님께서 이 오전 시간에 좀 여유로울 때 상담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같이 일찍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 단어 시험 준비 먼저 하고요. 그날 배운 개념을 한 번 더 풀 수 있도록 하는 프린트물, 엑스트라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해야 될 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2가지, 다된까지 하면 총 3가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2010년일 거예요, 아마. 2010년에 제가 한 모 대학에 토익 강의, 교양 수업 컨설팅이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영어 기초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아이들과 그 이상이 또 되는 아이들, 이게 굉장히 그 레벨 차이가 크더라고요. 효과적인 수업을 좀 해주기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고 토익 수업도 운영하는 그 방안을 같이 하다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법이나 그냥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같이 고민을 좀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대학에서 같은 고민을 하게 있겠구나. 그리고 그 현상을 제가 많은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겪었었고요. 확인을 했었었고. 그래서 어떤 한 분하고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마포에다가 처음에 학원을 오픈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영어 학원에 대한 운영, 영어 학원 시장 이런 건 개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2년간 뭐 프랜차이즈고 뭐 이런 도움 하나도 없이 저 혼자 만들고 뭐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었죠. 혼자 지금까지 이렇게 꾸려온 것 같아요. 그때 그 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 수업할 애들의 이제 수업 자료를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표지로 뒤에는 오늘 개념하고 집에서 숙제를 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기분 좋아라고 이렇게 컬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첫 시간에 치게 될 단어 시험들. 영어학원 다닐 때 어떤 교재 사와라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프린트해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깊이 이해하는 반복의 횟수, 아이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1대1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요렇게, 요 자료를 주니까 좀 더 이해하는 게 낫겠다. 그 아이마다 특성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교재를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 이것도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게는 3시간씩 들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들만을 위한 교재를 내가 한번, 처음엔 수업 자료를 쓰기 위해서 조금씩 만들었던 게 출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랑을 하자면 단일 학원 중에서 가장 많은 교재를 아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포부는 100권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이들마다 다르게 교재를 설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투부정사 포함한 주요 구문을 배웠다. 전체 챕터가 보통 한 4개,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유닛들이 나누어집니다. 사실 요 반복하는 횟수가 좀 부족하고 영어는 어쨌든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반복을 많이 시키고 좀 익숙하게 만들까 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교재가 이렇게 유닛 단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유닛 하나가 요거랑 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투부사마다도 뭐 형용사적 용법에 나눠질 것이고 명사적 용법에 나눠질 것이고 문법 하나에는 이렇게 다 유닛이 쪼개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시험을 치게 되는 건 이 유닛을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이 유닛 4개, 3개를 전체 한 번에 시험을 치게 되니까 그 챕터 테스트는 있지만 요 유닛 단위에 대한 반복 훈련이 사실 시장에 많이 없어요. 그 문법서도 그렇고 영어 교육 서적들이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건 많지 않아요. 물론 온라인상에서 있긴 하지만 그건 많은 원장님들도 그렇게 성에 차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 만들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확실히 이걸 반복을 이렇게 시켜서 이게 총 한 세트 넘기면 2세트 3세트 해서 총 10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반복했을 때 아이들이 변화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 개념서를 읽고 그냥 문제를 풀고 다음 진도로 넘어갔을 때보다 요 반복을 했을 때는 완성도가 더 단단하고 확실히 이해도나 이런 게 잘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생각했던 게 수학 10문제 풀고 하는 이해랑 영어 10문제 하고 하는 이해가 되게 다르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수학은 한 문제 한 문제 풀이가 들어가는데 영어는 그냥 그런 게 없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항상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교육을 못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교육이란 건 어쨌든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고 배우는 사람, 그 옆에서 지켜보는 학부모들도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답답해하고 빠른 시간 안에 퍼포먼스가 없으면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익숙할 때까지 못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엄마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덜 된 걸 알아요. 우리도 가르치다 보면 이거 지금 덜 된 거 분명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다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 쫓기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부모들의 니즈에 맞춰서. 근데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이렇게 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시험 진도를 못 따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중학생 전체 과정 영어 문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중학교 내신 3학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문법서로 중학교 문법 시험 범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이걸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해보니까 충분히 점수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내신 기간이 되면 한 달마다 그 내신 준비를 모든 학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일제히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 이전에 배웠던 문법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는 상황이 이게 많아요. 근데 제가 시험 치기 전에 이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6학년 동안 이 1년 동안 이거 반복시켰을 때 이미 중학교 내신 범위에 있는 그 모든 문법들이 체화가 돼 있던 거죠. 굳이 한 달씩이나 내가지고 내신 준비를 하면서 어려워하지 않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쭉 배우는 건가요? 네, 전 좀 독특하게 중학교 전체 과정을 6학년 아이들만 시작을 해요. 그 외 학년은 안 받습니다. 좀 문법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6학년 아이들이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나 중학교 갔을 때 내신 준비하기에는 참 좋은 시기인데 그 시기를 그냥 많이 좀 놓치고 중학교 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근데 중학교 가면 또 내신 준비한다고 1년에 4번, 넉 달을 그 내신 준비한다고 정규 수업에서 진도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내는데 6학년이 가장 좋은 시기더라고요. 6학년 1년 반 동안 중학교 전체 문법을 끝내고 전체 문법을 끝냈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문법을 배우지만 구문 독해를 잘하기 위한 거니까 중학교 문법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해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문법만 제대로 알았어도 고등학교 영어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단어만 좀 외우면? 맞아요. 사실은 문법 때문에 영어가 안 된다는 한국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문법을 모르면 그럼 차라리 그럼 영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어는 SVO 랭귀지라고 말할 정도로 규칙 언어인데 그 규칙을 빼고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그 규칙만 이해하게 되면은 영어의 메커니즘을 금방 이해하게 되는데 문법이 어려워서 영어가 안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회화하려면 문법 필요 없다. 그런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회화를 하던 사람들도 돌아서 문법을 또 배우게 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문법 없이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주얼한 영어, 뭐 survival English라든지 이렇게 생존 영어 말고 좀 더 아카데믹하게 쓰고 비즈니스적인 스피킹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문법이 더했을 때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교재를 한 달에 한 권씩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세트를 놓는 이유는 아이마다 받아들이는
속도나 좀 빠른 아이들한테는 뭐 4세트, 5세트, 좀 더딘 아이들한테는 뭐 7, 8, 9세트를 이렇게 반복시키는 그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제가 직접 쓰려고 만들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요게 주문 제작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4세트만 해주세요. 5세트만 만들어주시면 그 분량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시나요? 산책하러 나가려면 좀 가끔씩 답답할 때는 아이디어도 떠올리고 수업하기 전에 가서 머리를 좀 식혔다가 이제 들어오곤 합니다. 왜 답답하세요? 이 교재 쓰고 수업하는 이 작업 혼자서 하는 게 생각보다 고독하고 힘들어요. 처음에는 뭐 이 업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뭐 이런 건 아니었고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사명감 이런 것보다도 본래의 진심이라 그러나요?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비로소 진심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명감 이상의 내 진심을 찾는구나 라는 새로운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장인들, 고수들은 10년 이상을 했었을 때 진심을 알게 된다고. 저도 부족하지만 약간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학원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학부모님들 대할 때 고민되거나 힘든 점은 없으세요? 가장 힘든 점은 안타까울 때죠. 이 아이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건 제 혼자만의 노력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학부모님들 같이 견뎌주고 응원도 해주고 같이 다그쳐도 줘야 되는데 그걸 아이보다 학부모들이 더 힘들어하십니다. 그걸 같이 견뎌내면 반드시 만들 수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걸 지속 못 하시더라고요. 포기한다는 게 아이가 이게 아니더라도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좀 약간 막연한 거.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겠지라고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사실은 그 순간을 좀 견뎌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멘탈이 이제 무너질 때죠. 저도 영어를 가르치지만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한테 항상 에너지를 줘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 파이팅 하자. 가끔 저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걸 못 해줄 때 제가 가장 힘들죠. 그 부분만 잘 견디면 아이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른이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분명히 바뀌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 또는 우리 어른들이 그걸 같이 함께 못 견뎌주는 부분들이 많죠. 영어라는 교육이 이전에 아이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람되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았던 사건 같은 게 있으세요? 저희는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작성을 해요. 우리 수업은 이러이러하니 이런 부분에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숙제나 무단 결석 몇 가지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좀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요걸 좀 지켜주시라라는 항목이 있는데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사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부족하니 우리 학원에서는 요거를 숙제 뭐 등등등 좀 강력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 규정을 안 지키면 우리는 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근데 학부모들이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해 주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는 아이들을 수업을 했는데 내용을 몰라서 혼낸 적은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나 수업을 하려는 그 자세 이런 걸 보고 제가 많이 이제 지적을 하고 혼을 많이 냅니다. 근데 어떤 학부모님이 밖에서 이제 기다리신 거죠. 안 됐으니까 또 잡아서 또 이해시키고 그게 계속 몇 번 이제 반복하니까 이제 제 목소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커요. 다 들린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들어와서 수업실에 오신 거예요.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수업을 이렇게까지 세게 뭐라 할 수 있냐. 전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뭐 수업을 하기 위해 사인을 한 거는 이건 제가 이 아이를 나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반드시 이해시키겠다는 진심을 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전 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때 좀 사실 더 좋은 말로 달려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아이 그리고 가세요라고 했던 게 가장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아이 한 명을 제가 보내고 나면 참 많이 힘들어요. 그날은 생각보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꼭 얘를 완성시켜서 내보내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제 진심이거든요. 그럼 그 진심을 알아주면 이 아이는 참아서 또 해요. 근데 가끔씩 학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교육에는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이 업을 하면서 더더욱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변하는 건 그 어른들이거든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도 가정에서 부모님 역할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 행동, 언변, 모든 행동과 느낌들이 그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어떨 때는 앉아서 이렇게 아이가 들어오는 거 보면 학부모를 먼저 보고 그 아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딱 보여요. 이 아이는 어떤 스타일의 아이겠구나. 가끔씩은 맞게 막 교차가 돼요. 한 1년 반 정도만 같이 저랑 호흡을 해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따르는 것과 내가 진심으로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보면 저는 그때 진짜 많이 느낍니다. 분명히 애들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귀찮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상담은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 아이한테 이제 시간을 하죠. 20분 정도. 아이 이해도를 측정하는 거. 시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학원이 문법에 좀 더 특화된 학원이다 보니까 문법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영어가 어렵다기보다는 영어를 먼저 어려워하니까 영어 네. 정리를 먼저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법을 배우는데 기본적인 용어는 좀 이해하고 가면 사실 쉽거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문법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법이 어렵구나. 문법은 그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르면 되는 거고 규칙마다 자리마다 이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때마다 달라지는 품사들만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정리를 많이 안 돼 있죠. 처음 배우는 아이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어른들도 안 돼 있고 그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웠다 하면 영어가 문법이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는 건 딱 하나가 영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어 정리만 돼 있어도 많이 수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영어를 우리가 뭐 문법 학자도 아닌데 굳이 다 알아야 되나? 아니죠. 문법을 배우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보는 시야나 문법의 이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이한테 먼저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체크할 거고 두 번째는 이해도. 이 아이는 다른 애들 비했을 때 좀 더 빠르구나, 조금 더 늦구나. 요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요. 문법은 1도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어머님들 오자마자 우리 아이는 문법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니 문법은 제가 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단지 이제 리딩 정도만 엑셀이 보통 한 400, 500, 한 600 정도가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 수준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리딩이 내가 여기서 가르치고 바람잡고 할 수는 없으니까 리딩만 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문법은 뭐 비동사 1부터 다 잡아가지고 딱 1년 8개월 동안 중간 과정 전체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마련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세요? 1번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이 되겠죠 물론 2번 다음에는 3번이 이어지는 게 순서잖아요. 그 자리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얘들아 여기는 1번 자리지만 영어에서는 여기 1번 자리를 자리라고 한단다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팔품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팔품사를 알아야만 이 자리와 영어 정리를 먼저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팔품사가 왜 8개로 나눠져 있고 그 팔품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두 가지만 정리돼도 생각보다 사실은 영어를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뭐 이후에 투부정사가 뭐니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인 거고 이 부분만 정리가 돼도 뒤쪽으로 갔을 때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문법이 1번 자리를 주어 자리라고 하고 이 주어 자리는 반드시 품사가 팔품사 중에서 아까 우리 문장의 필수 성분 이렇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 4개가 필수 성분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4개는 뭐 수식어나 추가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 명사 자리는 아까 4개 중에서 필수 성분 명사 물론 대명사도 포함해서 만 갈 수 있는 거죠. 팔품사 중에서 주어 자리 갈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어요. 이 주어 자리에 명사가 간다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주어 자리라 그러면은 새로운 문법인 줄 알고 팔품사 중에 단어가 8개 중에서 필수 성분이 명사다 그러면은 그 명사가 또 다른 문법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초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구분을 그럼 왜 선생님들이 이걸 구분 안 시켰을까? 저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안 하는 거죠. 그냥 알지. 네. 그러면 다음. 이후에 계속 반복을 할 테니. 근데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막연한 생각이 막연한 결과를 가지고 그 착각이 되는 거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착각하고 아이도 안다 착각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가야 되는 주어 자리. 우리 이제 영어를 subject라고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고. 두 번째 자리는 서술, 이렇게 어자로 끝나야 됩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동사, verb, 이렇게 동사 단어만 가야 되는. 2번 자리는 동사 이외에는 다른 품사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리 이름과 품사 이름이 정해져 있다. 이게 원래 SVO language라고 말을 하는 이유예요. 영어는 규칙 언어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짬뽕이 돼 있으니까 세 번째 자리를 우리는 목적어 자리, 물론 이제 이 형식이 될 때는
자리. 뭐 목적어, 보어 이런 말들이 어렵긴 하지만 조금만 견디면 돼요. 이거 한 2주 동안 또는 3주 동안 계속 반복하면 그냥 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하면서 입으로 자꾸 해주면 되는데 그 익숙할 때까지 그 시기를 못 견디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배우는 뭐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그러면 동사는 반드시 서술어 자리에 갔었어야 되는데 얘를 만나면서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된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고. 이 동사가 원래는 이 자리에 갔어야 되는, 이 2번 자리에 갔어야 되는, 서술어 자리에 갔어야 되는 동사인데, 얘를 만나면서 명사, 형사, 부사, 또 다른 품사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청기누설은 없습니다, 세상에. 자, 내가 아주 막 세상에 없던 걸 보여줄게. 세상에 그런 건 없고, 얘는 명사로 해석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형용사를 할 때는 하는 사운드가 형용사 발음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형용사 발음이 나오면 되는 거고, 부사는 하기 위해라고 이렇게 문법이 온 것만 정리돼도 이후에 오는 문법들이 생각보다 좀 명쾌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용어 정리나 자리의 중요성, 이걸 생각보다 확실하게 알고 가는 사람도 많이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건 알면, 이 틀만 알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벌써 수업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준비 안 하면 애들한테 퀄리티 좋은 수업을 줄 수가 없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수업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면서 오늘은 투부정사 중에서 특수구문, 그러니까 투부정사 그 용법 3가지를 제외한 또 다른 표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해석되는 분사로 해석되는 문법이었다 그러면 전국 2학년 아이들이라면 아마 시험을 한 번씩 다 치게 되는 문법 영역인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투라고 읽고 이 투 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형용사, 부사 단어가 들어가서 해석상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다라는 부정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그런 구문입니다. 활품사 중에서는 수식어가 되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SV가 나오면 여기 형용사가 있으면 이 형식이 될 것이고 부사가 있으면은 이 형식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은 문장 성분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이미 문장은 이 형식으로 끝난 문장이죠. 그래서 얘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어려서 차를 운전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주사일 수업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3시에 수업 시작해서 수업이 끝나면 9시인데 9시 끝나면 1시간 정도 그날 수업 내용을 전체 다 리뷰를 작성해서 어머님한테 보여드려요. 어떤 수업을 했었고 과제물은 뭐다 이렇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거 하면 집에 오면 10시인데 4일 동안 정말 세게 큽니다. 학부모들이 그거 보고 그래서 상담을 좀 안 합니다. 굳이 상담하면서 전화기 들고 상투적인 얘기하면서 착하고 애가 잘하고요. 이런 에너지 소비가 나는 좀 싫더라고요. 저는 학부모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죠. 물론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주시면 얼마든지 상담을 해드리는데 의무적으로 학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걸 기대하지는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 대신에 제가 더 질 좋은 수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부분들도 미리 제가 어머님들께 공지를 해드립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날 하루의 수업 내용을 다 정리하다 보면 좀 많이 힘들긴 하죠. 제가 이런 말도 가끔씩 해요. 그날 수업이 끝났는데 선생님이 에너지가 남아있다. 그날 수업은 제대로 하지 않은 거다. 실제로 리뷰 어떻게 보내세요? 저번 주에 정기평가 시험을 쳤었어요. 이게 그날 수업 결과 무슨 수업을 했으며 여기 오늘은 과제가 이렇게 나가고 주말엔 요렇게 과제를 해와라. 그리고 이제 그날 정기평가가 우리가 보통 한 달 보름에 한 번씩 치게 되거든요. 그 수동태 정기평가 내용에 대해서 몇 문제였고 점수가 어떻게 되고 수동태 유형은 어떻게 나왔었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잘 안 됐었는지 그리고 이 문법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문법 전체 총괄 평가에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이 부분은 시험 정기평가 치면 한 번씩 꼭 이렇게 꼭 보내드리고 디테일하게 최대한 어머니 궁금한 게 없도록 상담을 원하기 전에 제가 하나 감동을 주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번 수업 내용은 매일매일 보내주면서 정기평가를 이렇게 추가로 제가 시험 칠 때마다 따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좀 비포 서비스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상담할 때도 제가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이 아이와 눈빛 맞췄을 때 제가 딱 보면 얘는 내가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 제가 그때 강력히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없었거나 아이와 이렇게 공감이나 이렇게 뭔가 봤을 때 힘들면 그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앞으로 목표나 이 학원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더
크고 좀 더 규모 있고 좀 더 멋있고 뭔가를 기대하고 했었었는데 요즘은 좀 소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진심을 좀 담고 그냥 하자. 그 이후에 뭔가 따라오면 또 나오겠지. 그럼 받아들이는 거고 순리대로 좀 살자가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사실은 그래도 한켠에는 계속 욕심은 있어요. 사업이 될지 아니면 제가 만드는 책이나 교육의 퀄리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배워요. 아이들하고 호흡하면서도 배우고 책을 쓰면서도 배우고 한 10여 년 넘어가니까 많이 배우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고 계속 뭔가 느끼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공간 안에서도. 꿈이라 그러면 사실 이제는 좀 아프지 않고 제가 아이들을 좀 더 유연하게 대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쳐내고 했을 아이들도 이제는 좀 안아가지고 갈 수 있는 좀 유연한 좀 많은 아이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 싶은 게 가장 큰 학원을 더 키워서 원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요런 컨셉이나 교재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야무지고 하고자 하시는 분한테는 물론 도움도 드리고 싶긴 하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내가 이름을 날릴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지금은 책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그냥 제가 내 자식 키우는 느낌이에요. 좋은 책 좋은 교재이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냥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혹은 이제 초육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서 영어는 굉장히 높은 벽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흔히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으면 여기 가서 좀 해보고 조금 다양한 걸 공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거라는 좀 막연한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하나의 진리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언어를 한다는 건 그만큼 환경이나 노출의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가 희망사항을 자꾸 바라는 거죠.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끝인데 근데 자꾸 기회가 없는 데서 자꾸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희망사항, wishful thinking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 공간에서 하루 3시간, 2시간으로 말을 한다고 영어가 되면 이건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넘어가면은 한국에서 6학년은 입시 쪽과 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스피킹의 좀 꿈보다는 빨리 내신 준비하고 일단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를 바라고 공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얼른 입시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배워놨던 문법이 오직 내신에만 부합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대학이나 교환학생으로 뭐 간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도 이 문법은 반드시 그 아이들이 미래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문법을 하는 게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쉬워하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영어를 스피킹 계속 하는데 대한민국 스피킹 하지 마. 그 돈 아꼈다가 차라리 그냥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해외 보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시할 거다. 뭐 입시 잡았으면 빨리 내신 준비하고 거기서 성실함을 만들고 그런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싶어요. 제 친하니까 종종 시간 될 때마다 유튜브 올릴 수 있으면 정보도 올리고 제가 만든 교재나 소식들이 있으면 올릴 테니까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